내가 사고가 많이 나다 보면 차가 이제 뭐 사고가 많은 이제 충격이 많으니까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네. 또 오래된 차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차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잘하는 종목을 짚어봅시다. 대차할 때 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건 불법입니다. 네, 국토부에서도 네. 얘기하는 나는 차주로서 내가 차량을 바꾸는 거를 네. 이 회사에다 통보해서 바꿀 때 돈이 안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도장값 그쵸. 그거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도장값 이전비요? 이전비는 틀린 거죠. 그거는 내 재산을 취득하는 거고 그 회사에서 이 번호에 쓰고 있는 이 차에 있는 번호를 이 차를 처리하고 새로운 차를 다는 그 과정에 회사의 서류가 필요하니까 네. 이거는 회사의 도장을 다 찍어주고 바꿀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는 의무에 대해서 그쵸. 도장값이라고 해서 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처럼 자회사 남발을 쓰는 사람들은 대표님께 보고하고 도장을 받으면 되는데 그쵸. 임대람 받아 또 우리가 말하는 임대람 받아 그럼 도장이 누구께 필요해요? 본청께 필요하죠. 본사가 이제 본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회사에 네.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소속은 이쪽이야. 네. 근데 내가 도장을 받으러 갔어. 네. 근데 이렇게 악덕업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근데 도장을 받으러 갔어 이렇게. 우리 이거 찍으러 왔는데 이거 좀 이건 찍어주시면 이거 입금해야지. 아니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건 나 몰라.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네가 이거 바꾸는 건지 안 바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화물닥터의 임장입니다. 고차장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가입하고 있는 보험 화물공제조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가 좀 알아보니까 너무 옛날 때 내 머리를 업그레이드 몰랐던 게 많아가지고 또 관리자들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기사님들도 조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중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급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예전에는 그 사무실을 통해서 접수서를 작성해서 너무 옛날 얘기인가? 아무튼 접수서를 작성해서 그걸 공제조합에 넣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 보험회사는 온 거야. 공제조합은 안 와. 없어 사람이. 기사님이 거기서 다 처리해야 돼. 근데 요즘은 이제 접수를 하시고 출동이 필요해 출동 요청을 하시면 그 일반 손보호와 제휴가 돼서 공제조합도 거기서 요청을 하면 인원이 나와서 사고 처리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공제조합 접수번호는 1577-8278 1577-8278 요거 지금 영상을 보시고 지입차나 공제조합에 내 차량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그 연락처에다가 저장을 하셔서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이 화물공제조합은 사고가 대인이든 대물이든 나면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쵸. 대인도 생겼어요? 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찍기를 잘해요. 공부를 해야 돼. 한 2, 3년 됐답니다. 2, 3년 됐대요? 대물은 원래 자부담금이 이제 30만원. 그러니까 작든 크든 내가 사고가 나서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일단 30만원을 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만약에 내가 이 사고를 취소를 한다. 그러면 이 30만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뭐 공제조합에서 바로 돌려받는 기준은 아니고 회사를 통해서 돌려받는 기준이다. 그거는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부장님 대인 대물 예를 들면은 대물로 인해서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 안에 차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대인 대물을 둘 다 접수하기 때문에 6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두 개를 내는 겁니다. 두 개를. 기사님들 많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찌됐든 공제조합이 뭐 경영에 대한 차질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거를 부담시킨다고 해서 나의 사고가 안 나고 사고가 주느냐 근데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제조합의 서비스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 아니면 그 화물차들도 개인 손보에 좀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보를 가입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가입이 되긴 하는데 회사 전체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단점이 있죠. 그랬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리스크가 크지. 예를 들면은 부장님 차가 있고 제 차가 있는데 제가 사고를 계속 내요. 근데 1년 뒤에 갱신을 할 때 나쁜 새끼지. 사고 내는 1년 뒤에 이제 갱신을 할 때 만약에 저희 회사라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 있는 차가 전체적으로 다 여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갖고 사고 안 난다 그래갖고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손보는 이제 회사의 위험 요율을 전체적으로 측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일단 그 처음에 사고가 나면 자부담금이 30인데 자, 두 번째 났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기준은 보험을 갱신을 하든 새로 가입하든 그 가입하면서 저희가 1년을 계약을 하잖아요. 보험이 대부분. 예를 들면 오늘 날짜로 따지면 7월 3일이다. 그러면 26년 7월 3일까지 네. 기준을 거기서 이제 처음 사고가 났어. 자부담금을 30을 냈어. 네. 근데 또 어떻게 운이 안 좋게 두 번째 사고가 났어. 9월에 네. 9월에 났고 났다. 아직 1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때 자부담금이 얼마? 30. 그때 30. 네. 근데 또 재수없게 또 났어. 내년 한 5월 정도에 갱신하기 전에 그러면 얼마? 50. 50. 그래서 요거는 3, 3, 5.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우리 기자님들이나 차주분들이 지금은 3, 3, 5로 내고 있다. 와, 이게 조금 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 3, 5도 뭐 그래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사고가 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추가 할증이 또 붙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증이. 맞아. 이게 추가 할증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특별 할증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렇죠. 기간 내에 2번 이상 났을 때 원래 사고 처리한 비용의 퍼센테이지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플러스 네. 특별 할증이 오르는데 네. 특별 할증. 근데 특별 할증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특별 할증은 사고가 1년 이 기간 안에 2번 이상 사고가 났을 때 그렇지. 특별 할증이 붙는다고. 그럼 그 특별 할증이 다음에 갱신할 때 2026년 7월에 2027년 8월까지 네. 갱신을 할 때 사고 난 걸 적용을 시키잖아. 네. 그럼 특별할증도 적용을 시키잖아. 네. 근데 또 내가 참 옛날 얘기지만 네. 옛날에는 이 특별할증이 그 2027년부터 28년 1년만 그러니까 네. 너 사고 많이 냈으니까 너 1년만 돈 더 부담해 하고 그 다음에는 사라졌어요. 맞아요. 지금 근데 3년 지금은 맞아요. 특별할증도 3년 갑니다. 그때 남들 더 많이 하네. 나 이거 공부했거든. 근데 이걸 막 공제적으로 물어보는데 친한 담당자가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근데 왜 자꾸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게을리했다. 이제 모르는 게 나도 생기니까.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참 기사님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면 창피하니까 공부도 하고 알리자고 해서 유튜브를 찍는 거니까. 자, 그러면 또 오늘 뭐 간단하게 이런 거 좀 설명해 주는 적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가 자부담금을 안 내고 싶다. 네.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자부담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생긴 건데 면제특약이라는 보험의 특약이 있어요. 가입을 할 때. 근데 이걸 아무나 가입시켜주느냐? 가입을 아무나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저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공제조합에 내 이름, 내 신상이 들어가잖아요. 나 공제조합 경력이 생기잖아.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면제특약이 이제 생긴 그 시점, 면제특약을 지금도 들 수가 있는데, 네. 그 들 수 있기 전까지에 네. 전체적으로 내가 화물공제조합의 사고 접수를 2번 한 사람은 2번 정도 사고가 났다. 네. 가입 가능합니다. 3번 났다. 내가 10년 동안 일하면서 공제조합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고가 3번까지 났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10년 기간 내에. 예. 내가 5년을 하는 기간 내에 3번밖에 안 났거나 2번밖에 안 났다.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한 사람들은 뭐냐? 이제 시작해서 1년 지난 사람들은 사고 한 번도 없었다고 면제특약에 가입이 가요. 돈은 들어갑니다. 특약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비용 자체가 이제 우리 자부담금 비용보다 적다. 1년 기준으로. 근데 이 사고가 2번이나 3번 중에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뭐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안 돼? 음주? 그치. 음주.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네. 이런 중대사고자들은 횟수가 한 번인데 그 한 번이 음주라든지 마약이다. 그러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를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보험을 갱신할 때 돼서 만약에 요 자격 내에 내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그러니까 계약되어 있는 회사를 통해서 면접 특약이 내가 가입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그 여부를 따져서 가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쵸. 근데 또 막상 하시라고 하면 또 안 하시는 이유가 있죠. 돈 아까워서. 돈 아까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개념인데 그쵸. 사실은 이제 경기도 어렵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험에 대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2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던 사람이야. 나 같은 경우도. 네. 그러면 이런 특약이 있으니까 20만 원 더 내세요 하면 그 돈이 안 내게 아깝게 되죠. 가거든. 네. 근데 오히려 사고가 나는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운이 없든 어쨌든 그럼 나는 가입을 내가 오히려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났으면 이거를 뭐 이게 뭐 3대까지 3족을 멸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또 어느 정도 무사고가 되면 면책을 해줘야 되잖아. 그쵸. 그 기간은 언제다? 얼마나? 3년. 3년. 근데 내가 얼마 전까지 2년으로 알고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3년이다. 이게 너무 텀이 길다고 느껴져요. 왜냐면은 이제 뭐 한 번에 사람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고 드는 게 보험이긴 한데 한 번에 큰 사고로 인해서 60%였던 차 번호가 막 160%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일종의 요율 조정인데. 네. 자기 차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요율 조정을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고가 많이 나다 보면 차가 이제 뭐 사고가 많은 이제 충격이 많으니까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네. 또 오래된 차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차를 하게 되거든. 네네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을 짚어봅시다. 대차할 때 대차할 때 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건 불법입니다. 네, 국토부에서도 네. 얘기하는 나는 차주로서 내가 차량을 바꾸는 거를 네. 이 회사에다 통보해서 바꿀 때 돈이 안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도장값 그쵸. 그거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도장값 이전비요? 이전비는 틀린 거죠. 그거는 내 재산을 취득하는 거고 그 회사에서 이 번호에 쓰고 있는 이 차에 있는 번호를 이 차를 처리하고 새로운 차를 다는 그 과정에 회사의 서류가 필요하니까 네. 이거는 회사의 도장을 다 찍어주고 바꿀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는 의무에 대해서 그쵸. 도장값이라고 해서 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처럼 자회사 남발을 쓰는 사람들은 대표님께 보고하고 도장을 받으면 되는데 임대를 안 받아 또 우리가 말하는 임대를 안 받아. 그럼 도장이 누구께 필요해요? 본청께 필요하죠. 본사가 이제 번호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임대 회사에 네. 필요하죠. 근데 소속은 이쪽이야. 네. 근데 내가 도장을 받으러 갔어. 네. 근데 이렇게 악덕업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근데 도장을 받으러 갔어 이렇게. 우리 제가 찍으러 왔는데 이거 이건 찍어주시면 이거 입금해야지. 아니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건 나 몰라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네가 이거 바꾸는 건지 안 바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또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찍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내가 차가 낡았어. 네. 그래서 이거를 중고차로도 팔 수 있고 폐차를 할 수 있고 그쵸. 요즘 이제 수출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수출로 되고. 수출을 팔 수 있는데 뭐 참고로 단가는 수출이 좋다고 해요. 근데 중고차로 파는 거는 안 돼. 이 요율 조정 조건 중에 내가 이 차를 중고차로 팔아서 이 세상 어딘가에 이 차의 흔적을 남겨놓는 건 안 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수출로 보내든지 배차를 하든지 수출을 보내든지 아예 이제 사연을 시켰든지 하늘나라로 보내든지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차를 살 때는 이거보다 좋은 차를 사잖아. 그죠. 그래서 연식 제한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러면 좋은 차를 살 때 옮겨 다를 때 그냥 보험료를 다 100% 돌려주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차의 있게 주는 게 아니고. 금액을 납부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는 네. 차의 금액을 납부하는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꾸는데 그거는 6개월 이내에 신차가 들어왔다. 새 차.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새 차급의 신차가 들어왔다 하면 이거는 차의 금액 없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요율 조정을 할 수 있고, 네. 되게 불가능한 걸로 가능하게 만들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또 뭐 낡은 차를 폐차하시고 이제 이쪽 일이 오래되시고 이제 이쪽이 이제 완벽한 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차를 바꿀 때 기왕이면 좀 신차. 근데 뭐 신차가 정말 완벽하게 사고가 안 난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해서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도 잠깐 나왔던 그 차입금. 네. 그러니까 내가 보험이 많이 올라서 계약 해지하거나 일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이직하기 위해서 이 번호를 이제 회사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죠. 반납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반납 사실은 받고 차를 빼주면 되는데 지금은 계약서 쓸 때도 다 도장을 찍고 다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낸 사고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쵸. 이분이 그냥 반납을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고 100% 기준으로 지금 현재 요율과 이 공제조합에 문의를 했을 때 차입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 차입금을 회사에서 공제를 해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공제조합으로 입금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차입금도 발생하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나서 차입금 발생하는 거 뭐 처음 듣는 일이다 이런 거를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소속된 회사나 이런 데로 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항상 자기 보험료 좀 체크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 근데 그 차입금을 임대를 안 봐야 이제 임대를 안 봐. 또 얘가 임대를 안 봐를 빌려서 우리는 안 봐니까 이 사람한테 직접 다이렉트 차입금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임대를 안 봐요. 네. 빌려주는 사람이 내가 빌리러 갔어. 아, 난가 좀 하나 빌려주시오. 보험료는 우리가 내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했더니 최근에 임대남바 쪽에서 뭘 요구하더라? 이 수수료. 수수료. 예를 들면 이제 보험 할증 수수료로 보험 할증이 될지 모르니 그죠. 그 수수료를 미리 내라. 그러면 미리 내는 건 좋은데 그 금액을 사실 측정하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그럼 미리 내겠습니다. 100만 원을 줬어. 네. 그럼 여기서 당신은 100만 원어치만 사고를 내야 돼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러네요. 제가 사고를 많이 나고 160% 올라갔어요. 60%에 대한 추심 금액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나는 여기에 200만 입금했어. 네. 그럼 내가 전화해서 야 100만 원 꺼내라 이렇게 하지는 또 않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 정도 미리 납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차를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드는데 임대난발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그 비용까지도 들어가더라고. 미리.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2년을 일하고 3년을 일하고 간에 여기서는 그걸 갖고 있는 돈인데 그죠. 갖고 있는지 뭐 하는지 난 몰라도 어쨌든 갖고 있는 돈인데 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정리하고 차를 팔 때 그때 돈이 생겨서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돈이니까 이렇게 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미리 묶어놓는 경우도 좀 거의 있더라고. 요즘 그렇게 하니까. 왜냐면 이쪽에서도 빌려주면 언제 도망갈지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임대남바가 라는 게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차주들이 급하고 이렇게 차를 바꾸고 뭐를 할 때 빨리빨리 행정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이쪽 회사에다가 이제 이쪽에서 스케줄이 안 되면 기다리는 거야 계속. 그쵸. 저희 자체도 일주일은 무조건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류 받고 사장님한테 도장 받고 지사님한테 번호 받고 또 일정도 있잖아요. 네. 일정도 또 웹을 좀 잡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게 더 오래되면 저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그 보험 할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납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쨌든 번호를 내가 반납할 때 이 차는 내 차잖아요. 네. 그럼 이쪽에서 서류를 안 해주면 나는 이 차를 팔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차를 팔았을 때 발생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생겼을 때 여기를 물어주거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요즘은 이제 시장이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일단 대략 제가 이제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번 우리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조금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한번 이걸 알아서 요래 이렇게 됐어 해서 이걸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아직 주제는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잘하는 또 임대난바라든지 이런 일이 또 우리가 또 있는 동안에 생기게 되면 또 한번 다시 이렇게 찍는 걸로 하고 공제조합 그러니까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그렇죠. 공문도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경찰청 안전과에서 이제 그 동영상 링크 하나를 밑에다 이제 참고로 해드릴 건데 대형 차량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래요.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링크 달아주시는 네, 거죠? 링크 달아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 오는 날이든 뭐 눈 오는 날이든 더 안전운전 해야 되지만 또 마지막으로 졸릴 때 그렇죠. 쉬는 게 답입니다. 졸릴 때는 쉬는 게 답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깨요. 가뜩이나 싸워야 될 게 많잖아요. 지금 더위에 싸워야 되고 센터랑 싸워야 되고 운수사랑도 싸워야 되는데 굳이 졸음까지랑도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자기 보험료 내는 거에 대해서 보험 체크도 꼼꼼히 잘 하셔가지고 뭐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인데 보험에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시면 뭐 친절히 안내는 뭐 해드리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가 안 됐을 때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